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섞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즉 물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인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섞인 물질과 섞이지 않은 물질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또 강의를 찍다가 중간에 뭘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 우리는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물질은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혼합물은 그렇죠. 이 순물질이 두 개 이상이 섞였을 때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혼합물을 보셨을 때 혼합물은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해요. 각각의 성질, 즉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들을 잃지 않고 섞여 있다. 그래서 제가 소금물을 예로 들었죠. 소금물에서 소금의 성질, 짠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물의 액체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혼합물이지만 각각의 성질, 각각의 그 순물질의 성질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순물질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홑 원소 물질, 하나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호전소 물질에는 우리가 수소나 산소, 구리, 다이아몬드처럼 한 가지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호전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호전소 물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틀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중에서도 호전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전소 물질은 그렇지 순물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물질을 더 쪼갰을 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호전소 물질, 호전소 물질에는 수소, 산소, 구리, 다이아몬드 요 네 가지를 예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호전소 물질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물질은 우리가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합물의 예로는 물, 염화, 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로 예를 들었었죠. 이산화탄소도 예를 들었네요. 우리 물을 H2O라고 쓸 수가 있는데 H2O를 다 나눠보자면 각각의 원소들로 나눠보자면 수소와 산소로 나눌 수가 있죠. 수소와 산소는 한 가지의 원소이기 때문에 각각은 호전소 물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진 이 H2O라는 물이라는 물질은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순물질에서 호전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혼합물, 혼합물은 뭐였나요? 그렇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혼합물은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균일하게 물질이 섞여 있어도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고요. 섞여 있어도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균일 혼합물에는 공기, 소금물, 탄산음료, 식초, 합금 등이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보려고 다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목이 많이 마르네요. 공기, 소금물, 탄산음료, 식초, 합금 이게 뭐다? 네,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은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 혼합물. 혼합물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 그러면 균일, 혼합물은 무엇인가? 그 혼합물 중에서도 혼합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우리는 균일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불균일 혼합물도 한번 봐야겠죠. 불균일 혼합물은 우리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은 것들은 그렇죠. 암석, 우유, 주스, 간장 등이 있어요. 암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신다면 이렇게 여기가 절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절벽은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어요.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신다면 지금 위에서 아래로 압력이 눌러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압력이 눌러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서로 붙어서 딱딱하게 완전 고체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석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암석이라는 것이 균일하게 섞여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가 그것이 엉켜붙어 있다가 풍화나 침식 작용에 의하여 떨어져 나온 것을 암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50대 50, 20, 20, 60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 비율이 막 섞여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일단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순물질은 그렇죠. 물질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각의 순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다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성질을 잃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순물질은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호원소 물질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요. 균일 혼합물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순물질 할 때 순물질에서 호던소 물질의 예로는 수소, 산소, 구리, 다이아몬드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에서 화합물의 예로는 물, 이산화탄소, 에탄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화합물 아니, 혼합물에서 이제 균일 혼합물의 예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예로 들었었는데 공기나 소금물, 식초, 합금, 탄산음료 같은 거.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의 예로는 그렇죠. 암석, 우유, 간장, 식초. 식초는 여러분 균일 혼합물입니다. 암석, 우유, 간장, 주스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주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오렌지 주스인데 제가 이거를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따옴이라는 브랜드 주스가 있어요. 따옴이라는 것은 자몽 주스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는데 알갱이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알갱이가 바닥으로 가라앉죠. 그럼 이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스 생각해 주시면 이거 하나라도 답에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 각각을 나눠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순물질인 물은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혼합물인 설탕물은 여러 종류의 입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설탕물은요, 그렇죠, 균일 혼합물이 되겠죠. 소금물, 설탕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은 뭐였나요? 순물질 중에서도 그냥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섞여 있는 것. 자, 어쨌든 물과 설탕물의 입자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는 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투명한 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느 것이 설탕물이고 어느 것이 소금물인지 맞춰보세요. 보기만 하고 맞춰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죠. 자,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비교해서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선 순물질. 자, 물은요, 순물질입니다. 일단은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이기는 하지만 순물질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본다면 순물질인 물은 1기압일 때, 1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 숨쉬는 이 공간의 기압이라는 소리예요. 1기압일 때 끓는 동안 온도가 100도씨로 일정합니다. 오케이. 순물질인 물은 1기압일 때 물질이 끓을 때, 그 물이 끓을 때 온도가 끓기 시작하고 계속 100도씨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인 설탕물은 100도씨보다 조금 더 높은 102도씨에서 끓기 시작하고 그 끓는 동안에도 그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102도씨라는 것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렇지,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 순물질은 한 번 그 온도, 끓기 시작한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끓는 동안에는. 하지만 혼합물은 그 끓는 점이 점점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순물질의 어는 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순물질의 어는 점은 일정합니다. 순물질의 어는 점은 0도로 일정해요. 지금 예를 드는 건 물입니다. 순물질 물. 물의 어는 점은 0도씨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혼합물의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아요. 자, 물은 1기압일 때 어는 동안 온도가 0도씨로 일정하지만 설탕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따라서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측정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그러면 순물질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계속 일정하구나. 하지만 혼합물은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는구나. 끓는 점에서는 계속 높아지고 어는 점에서는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구나. 어떨 때? 같은 기압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끓는 점과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순물질이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혼합물이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거나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성질을 이용한 예입니다. 워셔액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워셔액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앞에 있는 유리를 닦는 세정액입니다. 운전을 하실 때 보통 앞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고 나서 자국이 남을 때가 있어요. 먼지와 섞여서.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자동차 앞에 유리에 그렇게 묻어요. 그리고 어떠한 벌레가 묻었던가 새똥이 묻던가 어쨌든 이 자동차 앞에 유리에 어떤 것이 묻는다면 이 자동차의 워셔액이라는 것으로 여기 앞에 있는 세정액이라는 거죠. 세정액으로 유리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한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러면 이게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자, 이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 그러면 잘 얼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소리는 잘 얼지 않으니까 추운 겨울에게도 이것이
얼어붙지 않는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 워셔액이 얼어붙는다면 앞으로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겨울에 이 워셔액이 얼다면 내가 이 창문을 닦고 싶을 때도 닦을 수가 없어요. 왜? 얼어서 고체가 되니까. 하지만 그 어는 점이 원래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언다는 것은 쉽게 얼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워셔액. 자, 퓨즈 보겠습니다. 퓨즈는 납과 주석 등의 합금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끊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퓨즈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자, 퓨즈는 납과 주석 등의 합금이에요. 자, 우리 합금 뭐였나요? 합금. 그렇지. 합금은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었어요. 어쨌든 순수한 납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녹아요. 자,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는 소리는 잘 녹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아니지. 자, 녹는다는 것은 원래는 100도에서 녹잖아요. 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물은 100도에서 녹습니다. 그죠? 물은 100도에서 녹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퓨즈가 물보다, 그럼, 이렇게 할까? 만약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게 그냥 예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납이 98도씨에서 녹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퓨즈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8도씨에서 녹는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빨리 녹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녹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빨리 녹기 때문에 센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센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는 좀 뜨거워지면 금방 녹아서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한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거 1학기 때 과학 시간에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전하의 이동 이런 것도 할 때 퓨즈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좀 비싼 TV 있죠. 비싼 TV 할 때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TV가 터져요. 뻥.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녹아가지고 그 전류를 차단해서 퓨즈는 뭐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TV를 아끼고 퓨즈를 희생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납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그러면 더 잘 녹는다. 그래서 센 전류가 흐르면 잘 녹아서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한다. 이게 바로 퓨즈와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물질, 혼합물 잘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물질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